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터뷰 일정 조정 때문에 오늘 요일별 코너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털에서 뉴스 보다 보면 비슷한 이런 소식들이 뭐 수십 건, 많게는 또 수백 건까지 쏟아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제목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기사를 송고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런 기사들을 이른바 어뷰징 기사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어뷰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이제 언론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이제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이제 속보식으로 다량 송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유도하는 일인데요. 뉴스 어뷰징은 이제 지난 2009년도에 뭐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로 전환을 하면서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사들에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네이버가 이제 아예 뉴스 페이지를 뉴스 스탠드로 도입하는 등 뉴스 어뷰징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뭐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뭐 어뷰징 기사는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독자를 낚는 기사다 이렇게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기사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좀 속보 경쟁, 그게 좀 과열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기사들 보면 또 바이라인도 뭐 기자 이름이 있는 것보다는 온라인 뉴스팀, 아예 또 바이라인이 없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좀 독자를 낚는 그런 기사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좀 행태들이 있을까요? 지난 19일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 어뷰징이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연예인 성현아 씨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현아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자기 표절형 기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사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이른바 뭐 스팟뉴스 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제 외주를 준 이제 검색어 관련된 뉴스만 작성하는 팀을 외주를 줘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외주를 줘서 운영까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스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예인 성현아 씨가 이제 연예인 성매매 의혹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 조선일보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제목만 바꿔서 70여 건을 기사를 쐈거든요, 포털에요. 성현아 씨. 성현아 씨 건 관련해서만.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전에도 뉴스 어뷰징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전례를 좀 찾기 힘든 정도로 많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이제 스포조선 기사까지 포함해서 해당 일에 한 70여 건의 관련 기사를 썼고요. 이 기사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요겁니다. 성 씨가 5천만 원을 받고 한 남성과 3차례 성매매를 했다라는 주장을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고 성현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에 나섰다라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재판 내용도 비공개였고 사실 뭐 당일날 성현아 씨의 사진 찍히거나 이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간략한 한 2줄 정도의 내용을 갖고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뭐 성현아 성매매 당시 나이 보니 몇 살 충격, 뭐 이혼과 재혼 성매매를 모두 한 해에 충격, 결혼에 아들도 있어 충격, 시기 보니 재혼 직전 충격, 뭐 남편 알까 충격, 뭐 이런 제목들을 달고 엄청난 기사가 이제 쏟아지면서 관련한 또 기사의 사진은 성 씨가 출연했던 영화의 스틸컷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드화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형태로 해서 이제 기사가 송고가 된 거고요. 사실은 아무런 관련성은 없는데 마치 연상하게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판과 관련된 팩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정황적 추측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2줄짜리 팩트를 갖고 기사를 70개를 만들려면 어떤 내용들을 써야겠는가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아마 당일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0개를 써야 된다는 그 상황이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2줄 가지고 그렇죠. 기자들도 참 고민이겠다.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해당 사이트에 페이지비 올리려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속보 경쟁이 지금 주요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예. 그 뭐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혹은 몰라야 되는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검색어가 뜨면 가장 먼저 그 기사를 송고하고 그래서 검색에 노출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검색어에 포함된 낱말이나 단어가 기사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제목에 들어가게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현아 씨 건 같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예 뉴스, 예를 들면 이 이전에도 뭐 이승기 씨랑 유나 씨가 사귄다 이런 그 특종이 난 이후에 뭐 이승기 누구인가 뭐 이런 거가 엄청나게 또 쓰여지고 뭐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지금 예, 과거 발은 뭐 되짚어 보니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네티즌들이나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뉴스의 패턴을 갖고 패러디하고 조롱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뭐 이런 형편입니다. 예. 뭐 독자를 낚는 것 외에 이런 어뷰징 기사들 뭐 많은 또 폐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현아 씨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그 이게 일정하게 이제 자기 표절 속보 경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매체가 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서 붙이지만 어쨌든 또 한 줄이 더 추가는 돼야 될 것 같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남들도 다 쓰는데 뭔가 좀 강력한 얘기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악순환에 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그 문제의식 없이 기사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현아 씨 관련된도 보면 과거 누드화보를 찍었다거나 어떤 이제 19금 영화에 출연했다거나 이런 건 사실 이제 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해서 마치 그러한 이제 뭐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이번 재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상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재판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는 것 자체가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제 일키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현아 씨가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 어쨌든 성현아 씨 입장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날 하루에 쏟아진 기사의 양과 기사의 톤과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성현아 씨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론 재판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자체가 그 해당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억울함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여론 재판으로 유죄를 사실상 확정해버리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군요. 예. 뭐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뭐 사건을 마치 오늘에 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올리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예. 엄청난 좀 총극이었었는데요. 이거 역시 조선일보의 사례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오후에 스포츠뉴스 타임라인에 엉뚱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제 추성훈 벨포트의 TKO패 3연패로 UFC 퇴출이기 은퇴할까?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3년 전 경기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오늘의 뉴스인 양 발행이 된 셈이죠. 근데 이게 왜 발행이 됐느냐? 하면 이제 당시 상황은 추성훈 씨가 그 최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서 그 아내인 야노시호가 둘째를 낳자라고 하자 그 내년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과 맞물려서 격투 스포츠 전문 매체인 엠파이트에서 그 당시 3년 전 경기의 반칙 여부를 그 연맹이 재조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추성훈 씨가 이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성훈 씨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자 과거 경기 기사를 그냥 재탕해서 쏴버린 거예요. 근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없었고 당시 첫 번째 기사는 스포츠에서 이제 발행을 했었었는데 그 두 번째 발행한 기사는 연예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자의 바이라인을 지우고 이게 원래 스포츠 카테고리에 있던 기사를 다시 연예 기사인 것처럼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이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사를 송고한 쪽에. 근데 더 웃긴 건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6분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베껴쓰기라고 하죠. 그 기자들의 은어로는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이 우라카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뭐 스포츠 한국을 비롯해서 몇몇 스포츠 매체들이 실제 뭐 바로 어제 경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이렇게 시점이나 이런 걸 바꿔갖고 다시 이제 포털에 송고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서 검색어 뉴스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하나의 총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저쪽에서 보도하면 최소한 저거
보도해도 되는지 또 최근에 벌어진 일인지 사실관계라도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과정도 없이 야 이거 우리도 빨리 써야 되겠다. 네, 그렇죠. 오로지 그 생각뿐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연예뉴스 시장에서 이제 인터넷 이런 속보가 되면서 뉴스 여부징이 대세화되면서 이제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사 요건, 기사 작성 기본적인 요건들은 거의 뭐 이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분당 몇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추성훈 씨한테 사실 확인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베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되고 있고 언론들이 이거에 저항을 해서 이런 관계를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눈앞에 페이지 뷰를 쫓아다니는 뭐 이런 형편으로 전락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소한의 기자로서의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기자 만나라는 뭐 이런 댓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어뷰징 뉴스 문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뭐 어뷰징은 남용, 오용, 학대, 욕설 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상황은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언론이 오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의뢰 그러려니 뭐 그리고 흔한 말로 이제 기자들 이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데 예. 인터넷 상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뢰 그러려니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사회적으로 총력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미디어 평론가 김낙호 씨가 한겨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포털 환경에서 네이버가 한 70% 정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유통에 네이버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형 어떤 뭐 10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큰 대형 일간지든 아니면 소형 매체든 일관되게 그 즉각적이고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뷰징 기사를 하는 기준을 만들고 어뷰징으로 그다음 그걸 넘으면 네이버의 뉴스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사실 자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언론사들이 보복성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뉴스엔드 체제에서 언론사들의 페이지 뷰가 엄청 떨어졌을 때 조중동을 유시로 한 거의 모든 매체들이 네이버를 뭐 거의 한 달 넘게 공격을 했거든요. 포털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쓰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의 뭐 사주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전혀 하여튼 네이버를 흔듭니다.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네이버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이 뉴스 검색이나 뉴스 유통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현재 인터넷 상에서 네이버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정상화되기 어렵다. 이래서 이런 차원의 판단에서 좀 강력한 차원에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이 뉴스 어뷰징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뉴스 어뷰징 하는 매체들을 정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사실 현장에서 기사 쓰는 기자들도 뭐 내가 과연 이런 기사 써가지고 기자,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그 기사의 당사자인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성현아 씨라든가 그 피해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 제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오늘 어뷰징 기사의 폐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